네, 이런 가운데 표심을 좌우할 마지막 변수는 백인 여성 표심, 막말 논란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정민 기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그 트럼프가 이 재임 시절 임명했던 보수 연방 대법원이 연방의 그 낙태권 보장을 폐지하면서 이게 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여성들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 낙태권이 미국의 여성의 생식권이 다 포함된 임신, 낙태 등을 선택할 권리 이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최대가 이슈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합주 7곳 중에서도 이제 여성 유권자 중에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지지 세력인 백인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보수 성향의 이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트럼프 대신 힐러리에게 쏠릴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남편 몰래 힐러리를 지지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민 기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낙태권을 중시하는 이 백인 여성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 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글쎄 백인 여성들의 표심은 어떻게 교수님 전망하십니까? 백인 여성들 표심이 조사를 보면 조금 변한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갤럽이 조사한 걸 보면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인들의 정치의식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중에 미국 여성들이 그 자기가 스스로 진보라고 얘기한 사람 비율이 20%에서 40%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자기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999년에 14%였는데 2023년에는 25%로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이 자기 정치 성향이 바뀌는 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뀌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아직 한 25%, 40%이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만약 그 비율이 이번에 만약 표심으로 힘을 모은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게 히든 해리스가 되는 거고 해리스가 여기 이제 기대를 걸고 막판에 이제 캠페인 광고도 줄리아 로버츠 목소리 더빙 입혀가지고 이게 몰래 올바른 투표하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캠페인 광고가 나오고 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히든 해리스 얘기했습니다. 히든 해리스, 샤이 트럼프. 글쎄 어떤 쪽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2020년 16년 선거 그리고 2020년 선거를 돌아보면은 우리 여론조사에서는 확실히 트럼프에 대한 진정 그 지지의 강도가 좀 덜 잡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그것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통령에서 이번에 대권 후보로서의 그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2020년 그 낙태권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상원 선거,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톡톡한 기여를 했다는 그것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정말 이번에 백인 여성들의 아니면 모든 미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자기의 신체의 권리 아니면 낙태권 이것이 어떻게 흘러나올지 사실은 이게 경제나 이민의 문제보다 과연 낙태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은 지금 막판에 해리스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서 따라잡고 있고 뒷심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히든 그 해리스에 대한 그 변수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또 선거 후에 혼란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초접전이다 보니까 미 선거 당국은 철통 보안에 나섰고요. 트럼프 후보는 부정선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후보가 약간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개표는 당일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뭐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전 투표가 높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불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당국도 이제 관공서를 갖다가 보호하는 인력을 늘리고 또 뭐 그런 나름대로의 방어 절차를 취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비극이 일어서서는 안 되죠. 트럼프 후보도 사실 뭐 지금 선거는 아직 예측 불가인 상황이지만 만일에 패배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것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출구조사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4년 전에 트럼프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죠. 선거 불복한 것이 트럼프 후보에게 지금 후보에게도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선거 불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
불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그런데 또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가 확정이 되자 트럼프 후보 측이 이에 불복해서 의사당을 점거했던 이 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글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선거에서 가장 좀 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는 네네.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2016년 힐러리도 좀 그런 힐러리 클린턴도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어요. 이게 거기 미국 시간으로 밤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가 분명해졌는데 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승복선을 조금 미루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예. 더 나빴던 것은 더 보기 안 좋았던 것은 2020년에 있었던 예. 트럼프의 그 당시 대통령의 네. 어떤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정대진 교수는 뭐 같은 생각이지만 어떻게 가능성이는 이런 건 예상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2020년에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학습 효과도 있지만 네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저렇게라도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또 역시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미 트럼프가 유세를 하면서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사기, 뭐 2,500명씩 사전 등록 유권자 표 묶음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예. 뭐 심지어 뭐 하나님이 개표원이면은 민주당 토파신 캘리포니아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대선 승복에 대해서 뭐 밑밥을 좀 깔고 있습니다. 불복에 대해서.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농담처럼 나온 얘기가 이번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 아니면 트럼프의 승복 이게 예. 관건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결집을 좀 해 있는 상태고 네.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밤 바로 폭도로 좀 변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히든 해리스 얘기도 하지만 히든 트럼프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샤이 트럼프 말씀하신 거예요?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샤이 다릅니까? 트럼프는 이제 네. 자기가 트럼프 지지하는 거를 좀 밝히기 꺼려했던 건데 그렇죠. 히든 트럼프는 아예 잡히지 않는 백인 남성들의 표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차를 몰고 가면 한 10분 가야 민가 하나 나오고 하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 뭐 밖에 사람들 접촉도 하지 않는데 예. 그냥 계속 그냥 공화당 지지하고 트럼프 찍는 그런 남성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남성들이 과연 이 결과를 보고 만약에 총이라도 들고 이제 모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측 불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장면도 사실 예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단 뭐 특별한 주에서는 이 주 방위군이 뭐 대비 태세도 하고 있다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이 이제 경합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합주에 대한 개표 상황을 좀 한번 CG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합주 개표 상황 노스캐롤라이나 46.7대 52.1로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스콘신 51.4대 46.9로 힐러리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조지아에서는 해리스가 47.1%, 트럼프 후보가 51.9%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펜실베니아에서는 해리스가 51.3%, 트럼프가 47.7%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가 52%, 트럼프가 46.1%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거는 소위 말해서 경합주, 저기에서 이겨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수치인데 글쎄 지금 뭐 조금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금도 박빙으로 가고 있다. 저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아직 이제 지금 가장 변수는 뭐냐면 어느 지역 개표가 먼저 됐느냐. 그러니까 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대도시가 먼저 개표가 됐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예. 시골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됐으면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네. 다만 그런 변수를 제외해서 지금 나타난 걸 보면 해리스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폭을 생각보다 넓게 벌리고 있어요. 4%, 5%. 그게 펜실베니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요. 네. 과거 선거를 보면은 사실은 위스콘신, 미시간 이긴 측이 펜실베니아도 이겨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위스콘신, 미시간의 폭이 크다고 보는 것은 펜실베니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펜실베니아도 해리스가 이기는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네.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 같은 것이 먼저 개봉이 돼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이 비율로 나온다면은 예. 그 세 곳만 가져가도
해리스가 당선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세를 어떻게 투표율하고 어느 도시가 먼저 개봉이 됐는지를 봐야 되지만 네. 지금 판세는 약간 해리스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판세는 해리스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정민 기자가 지금 경합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그 경합주 판세 보면서 이게 CNN 기준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하도 촉박빙이다 보니까 언론사마다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 예. 그리고 외신마다 또 이게 수치가 정말 다릅니다. 예. 일단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170명 이상 확보했고 해리스는 80명 넘게 확보했다고 됐지만 뉴욕타임즈를 보면요. 지금 트럼프가 198명을 확보했고 해리스가 109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뉴욕타임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펜실베이니아 경합주 최대 펜실베이니아를 보면 지금 굉장히 초접전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48% 개표가 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50.1%, 카멀라 해리스가 48.9%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지금 40% 조금 넘게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50%, 카멀라 해리스 48%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역시 미시간주 카멀라 해리스가 50%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40%로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차관님, 지금 상황에서 먼저 사전투표하고 개표를 하게 되면 같이 합니까? 아니면 사전투표는 놔두고 먼저 투표한 것부터 개표를 하게 됩니까? 일반적인 경향은 사전투표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전투표를 나중에 개표를 하는데 지금 뭐 카운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방금 전에 이정민 기자가 발표한 다른 언론사의 지금 개표 결과 있잖아요. 그대로라면 다시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CNN은 약간 민주당 편향적인 비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CNN에 나오는 퍼센테이지라면은 사실은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 뭐 11월 4일 미국 시간으로 전날 기준으로 여론조사 10개 따져보면은 1%, 1.2% 나오는 데인데 해리스가 5% 이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이긴다. 펜실베니아도 이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이 블루월 지역,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걸 지금 CNN은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정민 기자가 이야기한 다른 보도 매체에서는 일반 여론조사처럼 1%, 2% 내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거면은 사실은 이것은 조금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상황까지는 미국의 언론들의 그 차이가 있어서 물론 뭐 전략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조사 방법이라든가 어디까지 업데이트 됐냐를 따라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이렇게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 세 주에는 박빙이다. 지금 저 숫자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디서 먼저 박스가 열렸냐에 따라서 그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너무 좀 이른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만약에 지금 아까 보였던 뭐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거기서 트럼프가 이긴다 하더라도 만약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진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제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개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개표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런 식의 그 초박빙 상태, 아까 신창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0.5% 차이. 그러면 무조건 그 다시 한번 수개표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쭉 진행이 된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당선자가 결정되는 게 상당히 뒤로 결정되는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0.5% 이하 차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선거인단 수는 적지만 애리조나도 역시 0.5% 이하면은 경합주인데 또 재검표해야 되고 또 미시간 같은 경우는 2,000표 이하 차이면 재검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41개 주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도 패자가 재검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9개 주에서는 소송을 걸어야만 되는
되는데 41개 주에서는 제도적으로 재검표 요구를 후보한테 권리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쪽이든지가 승복을 안 하고 재검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네네. 그러면 이게 결과를 이제 언제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이제 알 수 없는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재검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그 경합주 이 안에도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고 41개 주가 무려 다 그 패배한 후보가 재검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아까 빨갛게 파랗게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뭐 누구나 다 저기는 민주당 지역이고 공화당 지역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진 후보가 저기도 재검표 요구를 하면 재검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근데 사실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속보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속보를 저희가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속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미 펜실베니아에서 42% 개표 진행된 가운데 해리스 후보가 49.6%, 트럼프 후보가 49.5%로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후보의 당선 기대감 때문에 도지코인이 장중 20% 상승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폭등을 했네요. 네, 경합주 조지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펜실베니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합니다. 네, 유타와 몬타나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해리스 후보 콜로라도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몬타나, 유타, 콜로라도 이건 다 그 각 당이 예상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승리한 것에 대해서 뭐 이변이다 이런 개념의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동네고요. 없는 곳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펜실베이니아의 누가 승리하나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49.6 대 49.5 그야말로 초박빙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이 러스트벨트 특히 또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가 되면 될수록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글쎄 지금 수개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그 가능성이 높죠. 지금 0.1%잖아요. 네. 펜실베니아 주법에 의해서 0.5% 이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재검표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도지코인이 왜 올랐냐 제가 분석을 해보면 초반에는요 해리스 표가 훨씬 많았어요. 7대 3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많이 따라잡은 거거든요. 아마 그걸 보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트럼프 후보가 졌다. 그런 경우에는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을 이겨야 돼요.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위스콘신이나 미시간보다는 펜실베니아가 더 우위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는 한다. 그렇지만 펜실베니아를 졌는데 위스콘신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고 앞으로도 계속 오늘 밤 정도 들어서면 펜실베니아의 남은 표가 얼마 정도 되고 어느 카운티에서 과거 얼마 표가 나왔고 그런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 여기보다도 펜실베이니아의 승패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요. 여론조사 뭐 이렇게 추세를 보면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졌어요. 1.2%에서 뭐 2% 정도로. 근데 펜실베이니아는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동률까지 나왔으니까 트럼프로서는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정말 중요한데 펜실베니아 지금까지 오늘 오전 뭐 이렇게 개표된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아마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에서 개표가 먼저 시작돼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우위, 7대 3의 우위를 가져가다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다. 그런데 아직도 뭐 대도시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가 많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저 도지코인이라든가 이렇게 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거는 글쎄 뭐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실시간 반영인 거죠. 그리고 또
저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트럼프가 된다, 히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단기 속성 투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또 사고 팔기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밖에 전원에 따르면 또 테슬라 주가도 지금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비슷한 경향성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 도지코인, 테슬라 주가가 같은 경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